왜 20세기 예술은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름다운 풍경화 대신 알아볼 수 없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명확한 이야기 대신 뒤죽박죽인 서사가 등장했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거대한 수수께끼의 열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읽다가 혹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0세기 예술은 마치 자기들만 아는 암호로 말하는 것 같았죠. 근데 말이죠. 이 복잡함 뒤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그 예술이 태어난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모든 건 세상이 그야말로 뒤집히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19세기 말 세상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가 우리 정신 깊숙한 곳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폭로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마저 상대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굳게 믿었던 이성과 진보라는 신화가 제1타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격변이 낳은 결과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확실성의 위기.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는 세상. 모든 게 조각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반듯하고 아름답게만 그리던 옛날 방식의 예술은 뭐랄까 공허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술 역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자. 그리고 그 혁명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이건 과거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과거와는 등을 돌리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죠.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를 두 개 꼽으라면 바로 실험과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모방하던 19세기 사실주의 방식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현대인의 경험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 차이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사실주의가 세상을 깨끗한 거울에 비추려고 했다면 모더니즘은 그 거울 이미 산산조각 났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술의 카메라는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으로 확 방향을 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깨진 거울 조각들에 비친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느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모더니즘이 딱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인용문이 정확히 짚어내듯이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같은 수많은 아방가르드 운동들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 반응했던 거예요. 공통점은 딱 하나, 과거와는 헤어지겠다는 그 의지뿐이었죠. 자, 그럼 이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문학. 그 중에서도 소설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더니즘 작가들은요, 소설의 설계도 자체를 그냥 찢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B로 깔끔하게 흘러가던 시간 순서는 그냥 산산조각이 났고요. 모든 걸 다 아는 듯 설명해주던 한 명의 목소리 대신 여러 인물의 혼란스러운 속마음이 뒤죽박죽 들려왔죠. 독자는 더 이상 안전한 관객이 아니에요. 인물의 의식이라는 그 복잡한 미로 속을 함께 헤매는 탐험가가 되어야만 했죠. 이 D.H. 로렌스의 말이 모더니즘 소설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인간의 자아라는 게 단일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설 속 인물들도 당연히 예측 불가능하고 여러 겹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 내면의 미로를 탐험하기 위해 발명된 지도, 그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저 생각이 막 튀어오르고 옛날 기억이 불쑥 떠오르고 어떤 감각이 휙 스쳐 지나가는 그 혼란스러운 흐름 자체를 그대로 종이 위에 옮겨놓으려는 시도였어요.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 자체도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이 멋진 비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정신은 딱딱 끊어지는 사슬 같은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 같다는 통찰이죠. 모더니즘 문학의 위대한 도전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의 강의 흐름을 언어라는 그물로 붙잡으려는 시도였던 셈이죠. 소설의 세계가 이렇게 재창조되는 동안 시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인들은 언어를 극한까지 압축하고 또 정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 나섰죠. 특히 에즈라 파운드가 이끌었던 이미지즘 운동은요, 시를 마치 조각처럼 깎아내려고 했어요. 감상적인 수식어,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들, 이런 건 다 버리고 오직 사물의 선명한 이미지 하나만을 딱 제시하자는 거였죠. 이건 뭐 거의 과학 실험처럼 엄격하고 정밀한 시쓰기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가 이미지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딱 두 줄이죠.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축축한 나뭇가지에 붙은 꽃잎을 떠올린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이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그 순간적인 감각과 정서를 폭발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모더니즘 예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기법, 바로 콜라주입니다.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거는 파편화된 현대인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미학이었던 거예요. 모더니즘 시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T.S.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오는 이 구절은 모더니즘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흩어진 역사의 파편들을 끌어 모아서 어떻게든 의미를 다시 만들고 무너진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년 전에 복잡하고 어려웠던 예술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그 유산은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결국 모더니즘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모더니즘 예술은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 독자와 관객에게 직접 이 파편들을 연결하고 상징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수동적인 구경꾼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20세기의 위기가 모더니즘이라는 거울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의 위기는 과연 우리 시대의 예술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고 있을까요?